자,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에서 영문법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요 시제 파트입니다. 그럼 이 시제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요 동사의 시제 그리고 이 동사의 수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즉, 이 동사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요 부분. 이게 잘 보이나요? 너무 조그마해서 안 보이나요? 그랬을 때, 요 현재를 가지고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과거 완료, 미래를 가지고 미래 완료,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 파트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수입니다. 수라는 것은 이 주어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 주어가 단수면은 당연히 이것도 요 동사도 단수를 쓰는 것이고, 요게 복수면은 요 동사도 복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의 일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현재, 미래, 과거 이거보다는 완료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완료형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니까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좀 벗겠습니다, 옷을. 봅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를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과거라고 하고, 요 과거보다도 조금 더 오래된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를 대과거라고 해보자. 요 과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과거를 대과거라고 한다.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대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의, 다시요, 뭐라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어느 시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까지 계속이나 경험이나
완료 등등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과거 완료로서 표시는 had 플러스 pp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현재 완료는 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현재까지 역시 어떤 일이 계속되거나 그렇죠? 또는 그 어떤 일이 완료가 되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하거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 완료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미래의 어느 때를 기준하여서 그때까지 역시 이렇게 해서 그게 현재 완료는 has나 have 플러스 pp를 쓰면 되는 거고 요거 미래 완료는 will이나 shall을 쓰고 나서 have 플러스 pp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느 때를 기준해서 그때까지의 미래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완료 어떤 일이 완료가 될 것이라든가 경험을 한다든가 결과를 한다든가 개소를 한다든가 그건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에도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고 현재 완료에도 역시 결과, 경험, 계속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어느 시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과거까지 완료나 경험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완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완료에서 이제 현재 완료부터 보죠. 미안합니다. 현재 완료는 자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그죠? 초점이 현재야.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예를 들면은 I have bought. 나는 샀다 이거죠. 무엇을 샀냐면은 the book. 그 책을 샀다. 요 문장을 보시죠. 요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이 시작이 돼갖고 현재까지니까는 I bought, 그러니까 I bought 책을 샀다는 거죠. 어떤 책을 샀어요? 과거에 어떤 책을 샀어? 과거에 어떤 책을 샀는데 지금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현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I bought a book.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책 한 권을 샀는데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5965님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과거에 출발해서 현재의 추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 현재 완료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현재 완료를 쓰면 된다는 거죠. 예, 스티커 한 장 쏘셨습니다. 열혈 팬 화이팅 님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죠. 어떤 단어가 왔을 때 현재 완료를 쓰냐면요. since라는 단어. 요 since라는 단어가 왔을 때 특히 그래서 시험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중에 since가 있다. 그러면은 시제가 뭐가 돼야 된다? 현재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다. 현재 완료. 또 since 말고 for라는 거. 이 for가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로 쓰일 때죠. 이럴 때도 반드시 현재 완료를 쓴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how long 같은 경우.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전부 다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How long since for. 그죠? How long since for. 자, 다시요. 시작. How long since for.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How long since for. How long과 since와 for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for 다음에는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since 다음에는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랬을 때 뭐를 쓴다? 현재 완료로 쓰는 것이다. 현재 완료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요건 꼭 시험에 나온다. 외워두십시오. 그런데 요 이제 since, for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문장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 5965님 들어오셨네요. 그럼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꼭 집어넣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How long since for? How long since for가 들어가면은 시제는 뭐를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주의할 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죠? 현재까지의 일이 어떤 계속이 된다든가 완료가 된다든가 경험을 했다든가 하는 거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단히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어마어마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꼭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저 책임 안 집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어느 시험에서든지 대박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랩으로 합시다. 다시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정말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꼭 나옵니다. 자, 다시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점점 저 랩하는 식으로 들어가네요. 아주 느금치 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해피프린스 님 별풍선 5개 선물 고맙습니다. 장민철 님이 페이스북에, 예. 자, 다시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느금치님이 초콜릿 6개를 선물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어느 시험에서든지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로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써보겠습니다. 자,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put off 연기할 것이다. our picnic. 내일 비가 온다면, 자, 여보세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은, 자,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요거 tomorrow가 미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다가 will rain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tomorrow가 미래잖아. tomorrow가 미래니까는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we will put up our picnic. 우리의 소풍을 연기할 것이다 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미래로 나왔거든. 여기도 미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맞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아직 비가 안 왔어? 그 미래 문장이야.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고 있잖아, 이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을 나타내고 있죠. 그쵸? 오케이. 조건을 나타냈을 때는 비록 미래지만은 뭐로 현재를 써서 미래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If it rains tomorrow 요렇게 쓰고 나머지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We will put off our picnic.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를 써서
미래를 써준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우는 동안 우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꼭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시험에서든지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문장을 써볼 거냐면요. 우리는 영화관에 갈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어디를 가냐면은 영화관에 갈 것이다. 언제 가냐면은 내가 이 일을 끝마쳤을 때. 내가 이 일을 끝마쳤을 때. 자, 그럼 봅시다. 나는 갈 것이란 말이야. 이게 미래죠, 지금. will go. 아직 안 갔어? will go. 나는 갈 거란 말이야. 미래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 일을 끝마쳤을 때. 아직 안 끝마쳤죠? 아직 안 끝마쳤잖아.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거 뭐가 돼야 돼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랬잖아. 아직 안 끝났잖아. 그래 이게 미래 완료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뭐였기 때문에 when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잖아. 뭐뭐 했을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this task, 이 일을 아직은 안 끝냈어. 그래서 이 일을 끝마쳤을 때 영화관에 갈 것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상은 뭐로 써야 된다? 미래 완료로 써야 된단 말이야. will have finished. 이렇게 미래 완료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 완료를 안 쓰고 어떻게 한다? 시작.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이렇게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이거야. 대단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두시라. 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얘를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예문은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예문이기 때문에 이런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영작할 때도 참 좋고 뭔가 감이 오십니까? 좋습니다. 감이 온다. 곧 가을이 오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내일 비가 온다면 뭐뭐 한다면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자 어떻게 한다? 예, 나는 연기할 것이다. put off가 연기하다는 뜻이야. 무엇을 연기한다? 우리의 소풍을 연기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그래서 내일, 미래 쓰긴 써야 돼. 본래 미래를 써야 되는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예. 범기준님, 대화방에 참여하셨네요.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우리 아까 이제 했던 문장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나는 뭐 할 거라 그랬습니까? 오케이. 나는 영화관에 갈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I will go to the movies. 나는 영화관에 갈 것이다. 근데 언제 간다 그랬어요? 언제 간다? 내가 끝마쳤을 때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will have finished 무엇을 끝마쳤을 때? this task. 이 일을 끝마쳤을 때 영화관에 갈 것이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지금 요거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끝마쳤을 때 아직은 안 끝마쳤단 말이야. 아직은 안 끝마쳤는데 이 일을 끝마쳤을 때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오케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해 주는 거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나 조건을 자 이거 지울 때마다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다시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런데 나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해요. 나는 말할 수 없다. I cannot tell.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자, 나는 말할 수 없다야. 그러면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말로 뭐가 나올까? 무엇이라는 목적어가 나올 거란 말이야. 무엇이라는 목적어를.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 자, 위에 거는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우리의 소풍,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소풍이겠네, 그치?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되려면은 여기가 이제 I가 아니라 위가 돼야 되겠네, 그죠? 미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풍은 영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나는 말할 수 없다. 무엇을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내일 비가 온다면 말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돼.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말할 수 없다. 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if, 이하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if, 이하를 말할 수가 없다. 근데 if, 이하는 부사절이 아니죠. 목적어 역할을 했잖아. 그러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때 요 if는 뭐뭐 한다면의 뜻이 아니라 whether의 뜻이 돼버려. whether.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내일 비가 올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야. 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아니네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요 위에 문장이야.
근데 요 밑에 문장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아니야. 명사절이야. 웨더의 뜻이 되는 거야, 이거. 내일 비가 올지를 알 수 없다는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웨더의 뜻이란 말이야. 따라서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면 안 되죠. 아직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야. 투바로 똑같은 문장이지만은 요 위의 문장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를 써서 미래를 쓴 것처럼 하지만은 여기는 똑같은 문장이지만은 뭐뭐 한다면이란 뜻이 아니라 텔의 목적어란 말이야. tell me 그런 노래도 있네요. 그죠? 텔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일 비가 올지를 말할 수 없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다가 미래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can't tell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라. 자, 다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완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를. 자,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의, 다시 뭐라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그 일이 계속되거나, 그럼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또 그 일을 완료하거나, 그럼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라는 거야. 아니면 그 일을 경험하거나, 그럼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 일이 계속되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단어들이 나갔을 때 how long since for라 그렇죠. how long이나 since나 for 다음에는 기간, since 다음에는 주어 동사, how long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저를 유도하겠죠. 그래서 다시요. 뭐라고요? 시작. how long since for, how long since for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시제를 뭐를 써야 된다?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단 뭐라고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을 때는 이렇게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여러분들 비교하면 얼마든지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면은 당연히 문법 문제로도 나올 뿐만 아니라 표현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국어에서 고문법 할 때 후민정 서문 외우죠. 나란 말시암 둥규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아내 할세 이런 전태로 어린 백성이 늙고자 할 빼이셔도 이를 실어 능히 펴지 못하느니라. 내 이를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뭐 이런, 그죠? 후민정음 서문을 반드시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나란 말삼, 그래서 시옷은 가정격 초금이 되는 거고, 말삼 여기에 이제 이라는 주어가 없어서 제로 주격이고, 등국 그러면 뭐 동국 정원식 표기이고, 등국에 달아 그래서 애는 비격격 조사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지금 이 문장도 반드시 훈민정음 서문과 같이 외우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10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가 죽었다. 몇 년 전에 죽었다? 10 years ago. 10년 전에 죽었다.
그래서 요 ago라는 시제, 요 ago가 과거잖아, 과거. 그러니까 요 ago는 반드시 동사 뭐를 달고 와야 된다? 과거를 달고 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she died 10 years ago. 반드시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십시오. 예, 해피 프린스님 별풍선 3개 선물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요 문장을 가지고 그가 죽은 것이 10년이 흘렀다. 그랬을 때 it is since를 쓴단 말이야, 일단. 근데 그가 죽은 이래로 하지요. He died. 그가 죽은 이래로. 그러면 여기 사실상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이게 since가 들어가니까 현재 완료가 사실상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관형 구문이야. It is 10 years가 되는 겁니다. It is 10 years since he died. 그래서 그가 죽은 이래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10 years since he died.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자 10 years를 이제 주어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10 years가 이제 주어가 되고 since he died는 그대로 써보자. since he died. 그랬을 때 그가 죽은 이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거든. 지나갔다. 그래서 10 years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 since는 뭐로 쓴다 그랬어요? 오케이. since는 바로 현재 완료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관용구를 외워야 돼요. it is since 사이에는 기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it is 10 years since he died. 오케이? 네. 리범수님께서 별풍선 10개를 선물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라이님,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이구, 스티커, 해피브레스님 스티커 하나 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가, he died 10 years ago, 10년 전에 죽었다.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된다? 반드시 과거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since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기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it is since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기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작. It is 10 years since he died. 그가 죽은 이후로 10년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문장에서 it is 10 years since he died에서 10 years를 주어로 끄집어내라 이거야. 10 years를 주어로 끄집어내고 since he died를 그대로 놔둬.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뭐가 들어갔을 때 시작. since how long since for 더 빨리요. 시작. how long since for 다시 시작. How long since for 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시제가 뭐가 된다? 현재 완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수잖아. 그러니까는 has가 아니라 have past 하면 되는 거죠. 지나간 거니까 흘러간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은 반드시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제에서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와 미래 완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현재 완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에서 자, 정리해 보시죠. 요렇게 있다. 이쪽이 미래다. 여기가 현재다. 여기가 과거다. 여기가 대과거다. 즉 대과거라는 것은 요 과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만 했으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만 일단 보는 겁니다. 아까 과거 완료는 요 대과거 어느 시점부터 일이 시작이 돼갖고 과거까지. 그런데 현재 완료는 뭐다? 시작.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일이 시작이 돼갖고 현재까지. 그래서 have나 has 플러스 pp를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bought a book. 나는 어떤 책을 샀다 이거야? 현재 완료? 그러면 책은 언제 산 거야? 과거에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 과거와 현재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나는 샀다. 언제 샀다? 과거에 I bought a book. 과거에 샀는데 그런데 지금 그죠?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I have it now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있다. 여기 현재를 썼고 여기 과거를 썼잖아. 요것이 현재 완료고. 자, 그런데 현재 완료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오케이. since, how long, since for라 그렇죠. how long, since for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 자, 그가 이거 반드시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가 죽었다. 언제 죽었다? 10년 전에 죽었다. 그러니까 10 years ago, ago는 과거를 드는 때는 여기 과거를 쓰면 되는 거야. 10년 전에 죽었다. 10 years ago. 자, 그런데 이 문장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It is since로 쓴다 그랬었죠. 그럼 요 it is since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간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이 기간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since 뒤에 뭐야? She died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관용구로 사용하는 거야. It is since. 관용구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ince는 요 문장을 그대로 써주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요 문장이 요로 그대로 온 거고, 그래서 it is since로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번에는 since he died를 그대로 쓴다 그랬었죠? 그가 죽은 이래로 10 years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는 거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자, since, how long, for가 들어갔을 때는 뭐를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 그래서 have, past라는 현재 완료를 썼다. 그러면 자, 지금 그는 10년 동안 죽어있는 상태죠. 그럼 for를 써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for 10 years가 되겠죠. 10년 동안. 그는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를 쓴다 그랬어요? 현재 완료를 쓴다 그랬죠. for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요? He has been dead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완료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1, 2, 3, 4 이 네 문장 철저하게 반드시 꼭 외워두십시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꼭 나온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반드시 꼭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다시 불러보죠.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다시 뭐라고요? 시작.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절로 내일 비가 온다면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은 우리는 연기할 것이다. 무엇을? 우리의 피크닉을 연기할 것이다. 저처럼 지금 직독직해로 육하 원칙대로 사르락 이렇게 나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거 외울 수가 있습니다.
어. 아, 투블럭 하신 건가요? 이게 전 뭔지 모릅니다. 투블럭이 뭡니까? 전문 용어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여기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는 비록 미래지만은 미래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미래를 써야 되는 거야 본래는. 근데 현재를 써서 미래를 쓴 것처럼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참 안 헷갈리게 나는 말할 수 없다. I can't tell.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무엇을이라는 목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위에 문장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If it will rain tomorrow. 그럼 이 문장 나왔을 때 또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틀렸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왜 틀렸는데?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이것처럼 현재를 써서 미래를 쓴 것처럼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요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내일 비가 올지를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거 웨더의 뜻이란 말이야. 이게 웨더. 이거 명사절이라는 거지. 부사절이면은 현재를 써서 미래를 쓴 것처럼 해야 되겠지만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선 자, 이건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나타내는 부사절이 뭐가 있었어요?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to the movies. 이렇게 기본 문장은 우리 여러 번 몇 번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놓이죠. 자, 나는 갈 것이다. 언제 간다는 거야? 왜? 내가 끝마쳤을 때 간다는 거잖아. 끝마쳤을 때. 그럼 아직 안 끝마쳤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will have finished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 일을 끝마쳤을 때 this task인데 그냥 요 칸이 좁으니까 is로 씁시다. 그것을 끝마쳤을 때 영화를 갈 것이라는 거야. 근데 아직 안 끝마쳤어. 그래서 이게 미래를 쓰는 거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요 when이야가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 내가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그 일을 끝마쳤을 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 그럴 때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거나 어떻게 한다? 오케이. 현재 완료로 미래 완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온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는 미래를 대신하고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요 앞문장. 그래서 요 두 문장을 머릿속에 비교해서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she died 10 years ago. 그런 10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it is since로 문장을 쓴다. it is since 사이는 기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it is 10 years since. 그리고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 she died. 근데 since she died since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거 현재 완료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 years를 주어로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 10 years have passed since she died.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How long since for. How long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 것이고 since 다음에 물론 기간이 나올 수도 있고 절이 나올 수 있고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온단 말이야. 이럴 때 반드시 현재 완료로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그거 for 10 years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맨 뒤에다가. 누가? 그가 죽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죽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He has been dead for 10 years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법이라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고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것들이니까 자세히 하느냐고, 좀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즐거운 밤 보내시고,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방송, 글쓰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고요. 오늘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